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Bitter and sweet interview. 21대 총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시간 I'm 시즌 9 달콤살벌한 인터뷰.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동구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어려운 경선 과정을 뚫고 당당히 본선에 진출한 장철민 후보와 아주 달콤하면서도 또 살벌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네, I'm 시즌 9 달콤살벌한 인터뷰. 이번 방송은 재영팀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대전 최고의 화신 말 많은 사람 오마이뉴스 장장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장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화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시면 이제 더 좋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의 가부자 보살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은 장장 기자님은 전에 해보시지 않았어요? 네, 해봤죠. 우리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때인가요? 네, 그때 그랬죠. 했던 것 네. 같고 그 이후로 처음이시죠? 네. 예, 어떠세요? 가능하면 네. 시키지 말아주세요. 스튜디오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아유, 새롭게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네.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네. 많이 불러주세요, 여기. 아, 예, 아까는 가급적 시키지 말라면서 또.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은영 처장님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이제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떨립니다. 떨리세요? 네, 네, 옆에 계신 분은 언패물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대전 동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네, 씩씩하게 있어요. 얼굴이 딱 뵈면은 카메라 보시는 게 좋아요. 저보다 네, 아니고 네. 개구장이 이상이세요. 제가요? 예, 학창 시절 좀 장난 좀 많이 치셨나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고. 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대전에서. 무슨 동? 저희 이제 서대전 고등학교. 아니, 나왔습니다. 태어난 그래서 태어난 동은 태어났다면서. 가장동. 아, 가장동? 네, 그 당시에는 중구였고 지금은 서구인. 저도 네, 가장동 태어나서. 살았었는데 옛날에.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가장동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어디 네. 나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한밭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오셨구나. 네, 네. 네. 네, 그래서 서행고까지 나오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바로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국회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이라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이번에 출마를 해서 이제 대전 동구 국회의원 후보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치맥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간단하게 한 잔씩 따라보죠. 네, 저희가 음주 방송은 저희 방송 사상 세 번째거든요. 저는 맥주 예. 안 먹고. 처음 특수 메뉴를. 했던 음주 방송은 저기 있죠, SPC 파리바게뜨 그 비정규직 네. 노동자분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방송을 했었고, 두 번째 음주 방송이 지난번에 정기현 의원하고 했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네. 소맥 하셔도 돼요. 거기 소주도 있죠. 예, 제가 많이 드세요. 따라 드리세요. 솔직하게 예. 오늘 다 아, 말씀하시게. 예, 시청자 여러분, 이거 가짜 맥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편의점에서 방금. 소주도 따라 주세요. 네. 타주세요. 네. 저는 좀 타서 네. 마셔야 돼서. 아니, 네. 후보님 저도 좀 심심하시니까. 타주세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이 탈까요? 뭐 적당히 해주세요. 네, 후보님 살짝 타시지? 저요? 네. 일단은 제가 타라고 알코올이 나와요. 들어가면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예, 정말. 저 네. 바라는 반대. 자, 일단은 짠 하시고 한잔 쫙 들이키시고, 네. 네. 우리 예, 장재현 기자님 감사합니다. 짠. 술을 못 하셔갖고, 네. 네. 아유. 시원하다. 네. 네. 그 치킨 드세요. 네. 네.
그 치토스도 샀습니다. 안주로 드시면 되고요. 우리 박은영 사장님께서 자유롭게 드시면서 네.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 우리 장철민 후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1983년 대전 출생 맞으시죠? 네, 친구 맞습니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한바초, 삼방중, 서대정부 27회 졸업. 네.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셨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과정 수료시네요. 네. 그리고 육군 28사단 나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지? 28사단 병장 만기 전역 하셨고 전에 홍영표 국회의원실 7급 비서, 5급 비서관, 4급 보좌관,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행정비서관 2급 상당. 되게 빨리 올라가신 거라고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원래 하셨었고요. 이게 같은 겁니다. 아, 예,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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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네. 네. 이렇게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네. 아니, 제일 중요한 이번에 경선 승리자 이거 아유, 예. 하셔야죠. 본인이 소개해주세요. 뭐 왜 이렇게 간단해요? 전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이렇게 젊으셔서 아무래도 음. 예, 좀 짧습니다. 공부 되게 잘하셨나 봐요. 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예, 성실하게 했습니다. 예습 철저하고 복습 철저하고 예습 복습을 학원 철저히 몇개 했는지는 다녔어요? 학원은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학원 많이 다녔고 네, 정말 그때 또 사교육 시장이 한창 클 때라 뭐 학원을 중학교 때도 많이 다녔고 네. 네. 고등학교 때는 하도 야간 자율학습을 길게 해서 서대전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때는 별로 학원은 안 다녔고요. 저희가 밤 12시까지 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그래서 뭐 사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이제 그 전에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성실하게 학교 공부도 학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졸업을 하시고 바로 국회로 가셨다고 하면은 네, 엄청 바로는 아니고요. 네.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끝까지는 못 다니고 일부 조금 다니다가 일단은 그때 이제 논문 안 내신 거예요, 수료면? 논문을 못 냈습니다. 네, 학원 중간에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그게 제가 중간에 뭐 경력으로 있진 않지만 보통 이제 의뢰 이 고시 공부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의뢰? 저희 과 출신들이 거의 의뢰 고시 공부들을 좀 많이 옆에 계신 두 합니다. 분은 고시 공부 하셨어요, 의뢰? 제 주변에 있는 공감 친구들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 친구들이 진짜 고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정도 행정고시 공부를 했었었는데 네. 이게 오히려 고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원래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공상도 많이 하고 뭔가 이 길이 원래 아니구나. 우리는 그 원래가 급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원래만 하실 수도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책상 정리도 열심히 하고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하여튼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정말 이제 필드에서 정치로서의 정치를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선거 캠프 같은 데서 일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회로 갈 준비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채용 공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한 6, 7개월 정도 거의 무슨 민주당의 의원실 채용 공고 나는 데를 거의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다 넣고 민주당으로만? 민주당만 네, 넣었어요? 네. 다른 당은 안 넣었었어요? 네, 안 넣었었어요. 전혀? 네, 전혀. 예, 기록에 남습니다. 확실합니다. 전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애를 쓰다가 이제 홍영표 의원실에 공채로 들어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식 후보가 되셨으니까 아마 재산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네. 저 대충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세요? 그 공직자 재산 신고도 이제 했었으니까 제가 그 기록을 보좌관이 보고 왔었어야 있으니까. 되는데 한 2급 상당 3억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억? 네.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돈이 많아요? 이게 보좌관이 월급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보좌관도 월급이 꽤 많고 저희 이제 와이프도 아내도 이제 월급이 꽤 많은 일을 했었어서 이제 결혼 청년 재벌. 둘이 시작할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네. 저축을 많이 네. 할 수가 있었죠. 네, 이제 한번 같이 일하고 낙선이 하면서. 돼봐야 그 돈 모은다. 다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악담은 좀 피해 주시는 아니, 악담에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전과 없으세요? 아,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 흔한 음주 전과도. 없습니다. 네, 전과 전혀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대 공부 열심히 하셨고, 대학원 다니시고, 바로 이제 그 국회 보좌관실 이제 보좌관에 이제 되셨고, 온실 속의 화초. 고생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고생한 거. 고생은 안 했죠.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하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한 그냥 솔직히 여의도는 이 전장이잖아요. 예, 정말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고 그냥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실제로 뭔가 삶의 역경을 뭐 이제 헤쳐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하고의 인연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까 태어나신 곳은 가장동이라고 하셨고, 네. 그렇죠? 서대동 고등학교는 뭐 학교는 다 서구 쪽에 있는 오평동에 거 있죠. 네네. 네. 동구하고의 인연은 이제 9개월째 잘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셔야지 몇 마디 어떻게 하라고? 특별한 인연은 없는 걸로. 네. 이번 새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네. 그 솔직하시네요. 다른 정치인들은 뭐 그 사돈의 팔촌이 여기서 살았다는 등 뭐 어떻게라도 아니, 별걸 솔직히 다 엮기라도 하시는데. 사돈의 팔촌 일가친척으로 따지면 네. 뭐 일가친척이 대부분 대전에 사실 네. 저희 부모님이 다 부여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가친척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은 무지 많이 사시는데 뭐 그게 이제 제 일은 아니니까. 예. 아니 제가 그 취재하면서 보면은 대전에 오시는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우리 작은 어머니 친정이 대전이어서 내가 알고 보면은 대전의 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한참 모르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는데. 근데 뭐 서구 예를 들면 가장동이나 동구나 거리로 따지면 정말 가깝거든요. 이게 지역 연고성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정말로 그렇죠. 이렇게 너무나 협소하게 소지역주의로 보면 이게 그렇죠.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광역 도시에서는 특히 네, 그렇죠. 예. 네. 특히 뭐 이제 대전 정도의 이제 규모에서 너무나 이제 소지육지를 부추기고 하는 것들도 좀 문제가 그럼 선거가 있고요. 하나로 통합?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이미 법적으로 네. 이제 지금 이번에는 13만 9천, 요 이상하는 이제 그 2배, 뭐 요게 완전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친 이제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 문제는 당연히 인구수대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 네. 9개월의 동구 인연이 이제 동구 며느리를 꺾고 이제 경선에 이제 승리하셔가지고 이제 네. 본선 진출하시게 됐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정말 혈혈단신 이제 내려와서 물론 이제 일가 친척들과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진짜요? 미팅을 중앙당에서 했었지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런 단지는 아니고. 중앙당에서의 도움도 좀 받았죠.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예, 정말 이렇게 이제 그때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가면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이, 내가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지역에 계신 이 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지역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뭔가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우리 당, 이 지역위원회 조차도 그런 뭔가 이제 갈라져 있는 공동체를 좀 하나로 모아내고 싶다. 그렇게 할 때만 실제로 선거도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만 이제 우리가 펴고 싶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과 생각들을 많이 이제 전하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그 9개월의 과정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이 어떤 그 경선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말 지금 본선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진짜 이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이 선거의 승리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인다 이런 확신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선거 캠프 저희 이제 동구에서 많이 이제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그런 확신들을 이제 더 강하게 이제 갖게 되는. 네. 예, 요 앞에 그런 작은 상황입니다. 카메라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이제 후보님 전용 카메라인데요. 그 카메라 보시고, 그 같이 이제 경쟁했었던 정경수 변호사님께 영상 편지 하나 하시죠. 제가 나중에 편집에 배경 한번 깔아드릴게요. 뭐야. 네. 일 바르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이번에 그 경선을 치른 장철민입니다. 제가 이게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로 하게 돼서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주변 분들께 우리 정경수 변호사님이 저에게는 진짜 감사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같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 지역을 뛰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신 게 지금 아마 제가 이제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민주당만 뛰네? 민주당만 선거하나 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힘들이 모여서 제가 선거를 치르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위원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 동구와 대전과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제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대전 지역의 정치인의 또 한 분으로서 정말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앞으로 더 같이 저뿐이 아니라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뭐 굉장히 진지하시게. 경수 누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아직은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게 지금 사랑하는 정도는 아닌 걸로. 이만큼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 이 대중들께는 조금 실수를 해서 우리 장철민 후보님이 네. 가면 뵈니까 우리 장지환 기자님 못지않게 말씀이 많으시네요. 원래 잠시들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약간 그래요? 앉을 때 이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좀 말을 길게 해야 되나? 길게 해도 라는 힘들어요. 그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영상 편지니까 진지하게 하는 게. 네. 낫죠. 네, 예. 제가 이거 내일 아침에 따로 편집해가지고 정경수 변호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네. 그거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네. 안 나오겠습니다, 여기.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장점은 젊다는 거죠. 젊다? 네, 지금은 물론 이 젊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거든요. 네, 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뭐 지금 특히 우리 정치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그런 시도들을 관철시켜 보려고 이제 딱 드러나는 거는 아니라도 정말 열심히 이제 애를 쓰고 설득하고 뭔가 부딪히고 거기서 뭔가 그런 그게 뭐 어떤 정책이 됐든 어떤 아젠다가 됐든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가는 에너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결국은 하신다면서요. 네, 젊음입니다. 예, 서다운 의원께서 장철민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도 화이팅! 서부 의원님. 혹시 그러면 본인의 가장 부족한 점 한 가지는 뭐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 PD님이 말씀하셔서 역경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뭔가 어려운 삶을 살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공감한다고 하거나 뭔가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듣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술 하시죠? 하시기는? 네, 아까 얼굴에 빨개진다고 여기가 했으면 너무 조명이 밝아서 빨개지는 게 평소 되겠습니다. 주량.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제가 술을 되게 싫어합니다. 술을 안 좋아하세요?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네. 제가 요즘에 선거하면서는 그래도 9개월 동안은 제가 9년치 술을 이상으로 먹긴 했는데 제가 보통 국회에서 일할 때는 1년 가야 다 합쳐도 한 소주 2-3병 먹었을까? 네. 역시 가슴으로 공감이 안 가는데 담배는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합니다. 예. 지방세에 기여를 안 하니까. 인물 한 줄평 부탁드릴 거거든요. 네. 인물 한 줄평. 제가 딱 인물 한 분을 대면은 그냥 한 줄로 딱 대답하시면 돼요. 그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네. 거부권 있나요? 거부권은 마음대로 하세요. 거부할 정도 해석할 거야. 네. 쉬운 분부터 드릴게요. 네. 자, 황인호. 처음부터 거부하시나요? 아니 이게 한 줄 평으로 하니까 평을 해야 되니까요. 네,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구청장님. 네. 이장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마지막 인물은요, 좀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분을 여쭤볼지 말지. 요즘 민주당이 뭐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서 그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솔직히 요즘에 아웃오브 안중이어가지고 제가 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웃 오브 내선거에 안중. 네, 안중에 저 넣고 대선거가 안중이다. 바쁩니다. 아, 네. 네, 특히 동부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라 의문의 네. 일패 진중.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답니다 진중권. 페북 나가세요. 아마 근데 네. 진중권 교수님도 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일단 관심이 다른데 많으셔갖고 당선부터 대시할 관심을. 제가 이겨서 네. 그다음에 관심 안으로 이제 저도 이 관심을 안으로 넣고 네. 알겠습니다. 어릴 때 네. 꿈은 무엇이셨어요?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그럼 그냥 유효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통일한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허경영 씨도 통일한국의 황제인데 비슷하네요. 아, 그러면. 황제세요? 예, 거기는 황제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제 커갈수록 네. 이게 직업이 꿈인가 뭐 이런 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인 건데 추상적이지만은 네, 네. 아, 저는 리더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아니, 정확하게는 생각을- 네. 이제 그 문장을 되게 많이 반복했었는데 중학교 정도 때 역사 속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로 가서 아니 지금 그 역사적 역사 인물이 안에 되고 살고 싶다. 아, 본인이 네,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 역사가 벌어지는 그 역사의 안에 한 페이지에 남는 하나에서 음.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꼭 뭐 제 흑역사? 이름이 남고 그게 뭐 흑역사가 될지 네. 무슨 백역사가 될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패스트트랙 같은 거 저희가 그 뭔가 그런 순간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에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내든 좌절을 하든 그리고 뭐 이제 뭐 대선 같은 것들도 치르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촛불 혁명이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촛불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느끼셨던 아 내가 이 안에 역사 속에 있구나라는 그런 고향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사는 모든 순간에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적 꿈을 여쭤봤는데 뭐 촛불 혁명까지 나왔으니까. 네. 롤모델 정치인 있으신가요? 아,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한 분밖에 꼽을 수가 없습니다. 홍영표. 아, 네. 아 줄을 잘 서시는. 아유, 당연하죠. 그럼 이런 정치인은 되지 말자. 이런 정치인 되지 말자는 당연히 한 분밖에 또 그것도 꼽을 수가 없는 게 이장우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어차피 선거 과정에서 저희 다음 주에 모실 거거든요. 네. 이 자리에 예,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국회의원이 되시고자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우선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 그 질문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정치를 삶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국회에 왔고 국회에서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일하는 일들이. 그래서 보좌관도 아 정말 즐겁게 뭐가 의미 있게 재밌으셨어요 그러면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여한다는 아니요, 기여에서 이제 변화가 예를 된다는 들면 그런 거? 뭐 법안을 조율하는 일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런 설계들을 바꾸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과정들 뭐 예를 들면 대선 때도 뭐 일자리 공약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하는 그런 그 일들 뭐 제가 제일 가장 그 국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거는 그때 MB 자원외교에 저희가 이제 그 뭐 간사도 하고 그때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에 누구도 저만큼은 많이 본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정말로 많이 연구하고 진짜 추적하고 했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진짜 의미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좌관으로서도 이게 정치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좌관이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을 못 해요. 결정을 못 하고 나의 책임 하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법안 하나를 만들어도 글 하나를 써도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거는 이제 의원이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나의 목소리와 나의 생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일을 하고
뭔가 뭐 쉽게 책임을 지고 얘기해서 일하고 싶다. 대학원에서 지도교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내 이름으로 논문 내서 네. 내 연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네. 그러고 싶었죠. 네, 네. 이 짧은 그래서 얘기를. 네. 짧게 할게요. 아까 뭐 30분만 하냐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지금 30분 다 돼가요 벌써. 그렇구나. 네. 제가 그거 사전에 질문지에 드렸었거든요. 그 네. 공약 꼭 지킬 수 있는 공약. 아 근데 저도 예. 이제 저는 근데 질문하고 싶던데 응.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이 정치인들이 보통 나열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기가 지나고 나면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공짜 쓰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근데 그래서 본인이 이것만큼 내가 꼭 임기 내에 할 수 있겠다는 그럼 거죠. 얘기를 해보세요. 네, 약 약간 지킬 수 있는 궁금- 공약과 질문을 드리고 못 싶은 지켜도 거예요. 약속을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뭐 더 나아가면 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이나 철학도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네.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면 그건 공무원들의 연간 계획 같은 네. 거거든요. 공무원들 연간 계획도 사실은 다 못 지켜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오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정치인은 내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건 저는 진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공약은 좋아요. 네. 좀 크게 지킬 수 있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공 하고 싶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응. 첫 번째는 원래는 첫 번째 공약은 아니었는데 그 대전 의료원 문제를 어떤 거요? 대전 의료원. 대전 의료원. 네. 이게 네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음. 그 지금 전반적인 어떤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의 변화, 사회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특히나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큰 변화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공공의료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군대 같은 거니까 이런 감염병과 싸워나가는. 그래서 이 대전의료원을 그냥 단순하게 설치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이런 감염병이나 질병이 그 사회 안전을 해칠 때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그 컨트롤 센터 개념으로서의 그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조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분명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국책 KDI에서 BC 값을 굉장히 안 좋게 줘갖고 이렇게 또 이제 네.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하고 네, 또 네, 약간 맞습니다. 차별도 있고 네, 네, 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대전의료원 같은 문제를 우리가 비용 편익으로 이제 그걸 봤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아마 국민의 공감대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1년의 그 비용 편익의 대차 대조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그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차원에서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판단 기준이 분명히 달라져야만 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지도록 이 뭐 필요하면 정말 뭐 정부와 이런 부분 국회를 당연히 설득해서 네. 해결해야죠. 트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후보님의 어떤 네. 그런 열정과 노력도 있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전국이 왔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아니 또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회 변화 같은 흐름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거에 맞는 것들을 잘하는 거지 이게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대전의료원을 꼭 이렇게 공공의 목적에 맞게 설립할 수 있도록 힘을 최선을 네, 네, 힘을 네. 쏟겠다 이제 그걸 네, 하나 네. 주셨고 또 있어요? 세 가지니까. 네, 그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대전 동구가 그 이제 대전의 발상지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게 철도잖아요. 네. 근데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대전이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느냐? 네,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뿐만이 아니라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기술적인 측면들 어떻게 보면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야 될 일들 그게 예전에 뭐 여러 공약들로 나왔던 거는 철도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지금 철도 그 소재동 쪽에 철도 관사촌이 가지고 있는 철도의 역사성이 될 수도 거기 있고 도로 낸다잖아요, 근데. 지금 네. 공사가 많이 돼 있어요. 중간에 관통시켜가지고. 예, 어떡하실 이미 거예요? 공사가 많이 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네. 엄청 어려워. 예. 그 이미 공사가 아까 돼 있는 거를 그런 걷어내는 취지와 데는 취지는 없어요. 네.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네, 좋은데 네. 이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전시장하고 멱살잡이 하실 거예요. 그만두라고. 근데 도로는 이미 나 있어요. 음. 거의 한 80% 가까이는 이미 뭐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지역들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나 있는 거라서 도로 문제는 뭐 지금 그거를 뭐 전환시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철도 관사촌이나 이런 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들을 살리면서 이 주변 지역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공공투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대동천이 흐르는데 그 대동천을 그런 어떤 그 철도 관사 그 촌의 역사와 맞물리게 한다던가, 그리고 지금 관사촌 개발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뭐 거기 이제 카페나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합법적인 틀에서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노력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 간다던가, 그 역사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 같이 이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대동천 그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거기 뭐 차도 잔뜩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네. 거기 뭐 지금 그리고 주차도 여름마다 쓸려 내려가고. 폭우가 오면은 네. 조금만 와도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네. 물난리 나고. 예. 네.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결해야죠. 당연히 해결해야죠. 정말로 네. 그 제가 동구 주민이에요. 네, 지금도 그 하상에 그 정도 주차가 돼 있는 하천이, 그건 솔직히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있을까 싶을 만큼 하상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지 차가 사용하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물론 그게 1, 2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이제 그 차들이 어떻게 갑자기 어디로 확 이사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도시개발 전체적인 어떤 균형적인 개발들을 하면서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조금씩 해결을 해야 이제 결국은 정말 거기를 주민들에게 정말로 이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돼서, 그거는 진짜 할 수 있는 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길어지는데 괜찮으세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제 질문도 꽤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이따 네. 한꺼번에 네, 정리해서 네. 말씀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네. 제가 사실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돼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작년 9월 기준으로 누구한테요? 정책 이야기들을 하고 보통 하실 정책 때? 발표회 같은 거 하고 뭐 네. 출마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국토균형 그 계획이 잘못돼 있다. 작년에 이제 9월 정도에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저희가 여태까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꽤 많은 예산 같은 것들을 들여왔는데 그런 그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실제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저희가 이제 예산 같은 것들을 잡을 때 흔히 그 이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같은 지특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출직들 n분의 1 해주는 방식이 되게 많고, 특히나 뭐 이제 지방자치나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저희가 자율개정이라고 내려주는 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시나 도가 그냥 정합니다. 그냥 정부에서는 그냥 통으로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n분의 1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효성은 거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아까도 BC 이야기를 하셨지만 BC값 분석하면 서울은 무조건 잘 나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지방은 무조건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BC값이 잘 나오거든요. 편익이 높죠. 뭐를 해도. 근데 지방은 뭐를 해도 편익이 안 좋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거의 최대 피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동구, 대전에서는. 그래서 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그 전반적인 담대한 변화가 없으면 뭐 거기에서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잘 한다고 해도 동구가 진짜 발전할 거냐. 이거는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정말 이게 단순한 논의도 아니고 1, 2년 안에 뭐 끝낼 수 있는 논의도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균형 최소 3선은 시켜달라. 정말 크게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들을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하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 때문에 네, 대전의료원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 이제 동구에 있는 철도, 철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동구에 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세 번째는 동구같이 이렇게 균형 발전에 소외된 지역들을 균형 발전화 시키기 위해서 큰 틀을 좀 바꾸는 데 역할을 그래서 하겠다.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로 동구를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예, 치맥 좀 드시죠. 안 네. 드셨잖아요. 그렇죠? 좀 한 잔 드시고, 예, 치킨도 드세요. 네. 짠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많이 시키면서 어떻게 드시면서, 아유, 시원하다. 제가 이제 치킨도 드세요. 네. 제가 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김세은님께서요, 드시면서, 네. 예. 김세은님께서 대한민국 바른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을 때, 누구세요, 김세은님이? 제 팬입니다. 네. 오늘부터 팬. 예, 같이 보여드려야죠. 이태림님께서요, 백역사가 되도록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화이팅! 좌절 따윈 하지 마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선배님께서요,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한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저는 100% 찬성. 네. 시키면 안 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산이 음.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사용될 때 그 내용보다는 시기와 규모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시기를 놓치면 이게 저희가 지금 경제가 특히 이 지역의 경제들이 정말 많이 내려오잖아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규모와 시기가 중요하지 내용을 저희가 따지다가 뭔가 이 시의성을 놓치면 근데 현실에서는 그거보다 자영업자 이런 분들 많이 어려우신데 경영 안정 지원 자금 해놓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몇 기대치가 달씩 많으면 걸리죠. 또 네. 안 해준다고 하고 네. 이거 실효성이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이제 그런 복잡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은 보통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시차가. 집권당이고 네. 그렇잖아요. 정부도 꾸리고 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죠? 네. 지금 드세요. 이렇게 씹는 소리 후보님 진지한 소리 하시는데 씹는 소리 들어가면은 욕 먹어요. 드세요. 딱 한 분 브레이크. 네, 치킨 좀 드세요. 드세요. 네. 드시면서요. 대전의료원 공공의료 확대 공약 시의성도 있고 좋네요라고 이제 또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진짜 이창원님께서 동구의 미래는 후보님 뿐입니다. 이창원님이 누구세요? 예. 팬 우리 2호. 팬 2호. 네. 동구의 미래 장철민. 너무 낯간지럽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잠시 이제 치킨 좀 먹겠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해갖고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드세요. 오도독 소리 나면 또 이렇게 또 들으시는 잘 분들은 먹겠습니다. 결례일 것 같아가지고 치킨 맛이에요? 식었죠? 네, 좀 식었어요. 네. 맥주도 한잔 하세요. 네. 맥주가 없네. 없어요? 거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제 좀 드시고 우리 장재환 기자님하고 박은현 차장님이 좀 질문을 좀 주실 건데요. 일단 브레이크 타임. 네. 이런 방송 처음 해보시죠, 후보님? 페이스북 라이브를 처음 해봅니다. 예. 그러세요? 네네. 근데 이게 순간 접속하시는 분들이 위에 카운트하는 건 실제랑 좀 달라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봐야 하는데, 그래서 끝나봐야 했던데, 일단. 모든 건 다 끝나봐야 해. 그리고 오늘 생방송 하시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편집본이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네. 오디오 방송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이 브레이크 타임은 오디오 편집은 드세요. 예. 제 답변하시는 거 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또 아까 이제 예산 나눠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어딘가는 규제를 하면서 해야 균형 발전이 되는 거고 또 예산도 어딘가는 안 주면서 어딘가는 줘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 모든 권한이 국회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끼리 이쪽은 안 하고 이쪽은 하자. 이게 못하니까 결국은 늘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 발전도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수도권의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전에서도 서구 유성구를 개발하는 일을 규제하지 않고 어떻게 구도심, 원도심을 균형 발전으로서 이를 발전을 시켜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은 그쪽 표를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도 주고 저쪽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나눠 먹기식 만약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철명 후보님이 이제 의원이 되시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가 지금 국회의원이 현역이 없으시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선수제 짧은 거고 서구 갑, 뭐 육선을 바라보시는 분, 네. 서구 그런 유성, 일들을 갑, 하셔야 유성을,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예를 지금 대전에 지금 현안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 둔산 센트럴파크 얘기 거거든요. 아니 서구 쪽에 그쪽에 얼마나 그 인프라가 좋고 공원도 많고 또 이미 거기는 집값이며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센트럴파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주로 누가 하냐면 이제 구도심 쪽에서 하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런 돈을 이쪽에 해야 균형 발전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 사람이 더 많이 사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저쪽에 하자고 그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동구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 쉽게 하시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니네는 가져가지 마 우리 이쪽이 더 많이 가져갈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정치 중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근데 네. 근데 이게 씹으면서 말씀드리기 조금 자연스럽긴 괜찮습니다. 한데 괜찮아요. 우리 방금 이미지 컨셉인데요. 깎이나요? 우리 이미지 깎이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예. 정치인들이 약자를 위해서 일해라. 그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예, 왜냐면 강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기득권을 없애고 정말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이제 정치의 기본이 뭐 누구는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막 지역 가면 막 조아리고 막 와가지고 무슨 대통령한테는 막 이게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저는 그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강한 사람들만 더 강해지고 강한 조직만 더 강해지는 그거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마지막 보루가 정치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아무리 국가균형 발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뭔가 이런 어떤 경제 구조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분배 구조 같은 것들 가만히 놔두면 다 그렇게 돼요. 세고 잘 사는 사람들로 다 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극복해보자. 예. 그거를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정말 조금이라도 국민 다수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보자라고 그래도 그 자기 삶을 바쳐서 일하고 싶은 게 정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당연히 어렵고 정말 하루 이틀 만에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제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늘 다짐하거든요. 네, 계속 이어서 자연스럽게 하죠. 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그런 정치인이 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디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실현해 그걸 주시길 잃으면 바라고. 안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잃었구나 싶으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이 저는 그런 의구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출마하시는 지역구가 대전 동구가 아니었다면은 뭐 예를 들어 서울 서초갑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었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까지 하지 전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저희 원내대표 이제 실에서 일할 때 이제 주요 이제 정책과제, 입법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향 일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쪽에서를 강화하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행정 분야를 지방 이제 이제 광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기는 것들을 법 수십 개, 그러니까 뭐 이제 업무 수백 개, 법만 해도 수십 개를 이제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솔직히 페이퍼 속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내려와서
뭔가 이제 일을 하고 부대 끼고 갑자기 이 삶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 지역의 소외, 이런 뭐 대전의 동서 격차, 이 전체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정책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국민 절반의 삶이 정말 공평하지 않다. 예, 이 국가 시스템이 여기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분들에게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제 삶으로 느끼게 되는 거라, 당연히 제가 서초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이면 이런 거를 삶으로 느끼지 못하죠. 예, 제가 그래도 와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대껴 나가고 하면서 이게 내가 이제 평생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사명처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마하시길 잘하셨네요. 그거는 정말 전혀 너무 다른 잘했습니다. 세계를 경험하고 계시니까. 네. 잠깐만, 이 경험 못 하시고 서울에서 되셨으면은 계속 그러면 수도권 강화하는 전략만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강화를 시켰다기보다 하여튼 별로 감흥이 없었겠죠. 네, 이게 그냥 뭐 예전처럼 천만 다행입니다. 그냥 저희 대전에 이제 사는 저희 주민으로서.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보고서 중에 일부, 그래서 그냥 알아둬야 되는 정도의 논의, 뭐 그랬겠죠. 그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지금 아까 이제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 아까 질문하신 분이 다른 질문도 하셨거든요. 뭐 네, 농민, 네, 네.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기본소득 논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이게 그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과 사회 변화로 일자리 자체가 엄청 줄거든요. 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놓여 있는 그냥 뻔히 보이는 미래 같은 거고, 정말 그래서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무슨 뭐 효과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나중에는 지금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미래에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일을 할 거다. 예,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창조적인 일들이 아니면 일자리가 거의 대체될 거라서 이제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당장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논의는 반드시 시작해야 반드시 된다. 하고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 실험에 네. 지금 제일 지지받기 좋은 게 지금 재난 기본소득 아닐까요? 근데 재난 기본소득 같은 국민들이 경우에는 공감하기 쉽잖아요. 이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근데 재난 기본 근데 저는 일반적인 기본소득과는 한시적인 이거는 결이 다르다는 실험이니까 생각입니다. 네. 이런 걸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구나, 이런 그러니까 게 보통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보통 기본소득의 취지라는 것이 그 인간의 기본적인 말 그대로 삶인데, 이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금 형식이니까 조금 아니, 이제 다를 수 기본소득이라는 건 있을 것 뭐냐, 같아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재난을 당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재난을 같이 겪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온 국민한테 이 재난을 기본으로 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재난 안 당했는데 왜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기본소득, 농민이나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경험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 후보님의 생각은 지금 당장은 모든 걸 실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고 그런 것들이 예견되어 있으니까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 왜냐면 로 정리를 할게요. 네. 그 박은영 소장님 질문 있으면 좀 주시죠. 이제 우리 분께. 저는 후보님 이야기 계속 듣고 있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손에 뭔가 딱 잡히는 게 네.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상대 쪽에 있는 그 이모 후보는 막 이장 후보요? 네. 의원이 있어 얘기해도 지금. 되나요? 네네. 네. 이장 후보랑 좀 차별되게 손에 확 잡히는 어떤 후보님만의 그런 게 있을까요? 정책이어도 좋고 공약이어도 좋고. 솔직히 이장우 의원님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동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고 하실 게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국립철도박물관 이런 얘기 되게 길게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냥 이제 조용히 이게 묻어 있고,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역세권 개발 이런 것도 말만 지금 엄청 오래 길었지 이제 쌓여 있으니까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쌓여있는 일만 이렇게 많지 이제 이게 해결된 거는 솔직히 거의 근데 그거는 어떠실까요? 국회의원뿐 아니라 구청장들도 그렇고 시의원, 그 지역의 구의원, 시장들도 전부 다 공약했던 사안들이었었고 네.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이제 기존에 쌓여있는 일들 해결 안 하고 계속 이제 얹기만 하면 이게 나중에는 그냥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만 잔뜩 정말 쌓여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이미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구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의 숙명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어찌됐든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물론 새로운 이야기도 해야죠. 근데 그 일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역개발 쪽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사명처럼 30대 정치인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청년정책이나 청년정치 분야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맞고 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예전에 뭐 작년에 저희가 모병제 이슈 같은 것들을 당에서도 좀 던졌었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진행되기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면 이제 그거는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지고 싶은 게 아니 왜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아니 국방의 의무는 뭐 당연히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착취당할 의무가 있지는 않지 않나? 왜 나는 10만 원 받고 군 생활을 했지?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별로 없으시니까 물론 지금 4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방의 의무를 이제 그 뭔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의 그 소득 보장은 받아야 그래도 그 시간에 그 기회비용의 상실만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힘들은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뭔가 뭐 그게 뭐 한 10년, 15년 걸리기는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 사병들이 아주 그 얻게 되는 그 이제 월급은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 일들을 지금 바로 입법화를 해야 10년, 15년에 걸쳐서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좀 이 청년 관련된 일들은 이제 바로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역 주민들, 구민들께 한 명 한 명 이제 공약화할 일들은 아니고요. 우리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 현안 내지는 그러한 것보다 좀 거시적인 얘기들, 대한민국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국회의원들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국회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보좌관 이런 정책 이런 일을 하셔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 어떠세요? 공부는 사실 원도심 뭐 그런 걸로 해서 개발에 대한 되게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인구도 늘리신다고 동구에 공약 같은 거 보면은 2천만 원 올리시겠다고 이런 공약도 해주셨는데 개발이 저는 무조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개발을 하시는 것 중에도 균형이나 이런 거를 맞춰가야 할 텐데. 물론이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뭐 말은 쉽지만 네네. 예를 들면 저희 바로 제가 사는 집 바로 건너편에 가보시면 그냥 이제 방들이 있는데 그냥 방 문 열면 길이에요. 네네. 예. 근데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을 개발을 안 하고 여기 조화롭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욕 같은 거거든요. 예. 그냥 뭔가 그래도 기본적인 그 좀 뭔가 정말 이 생활의 여건은 갖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개발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개발로 가면 안 네, 근데 그냥 네. 아파트만 짓는 게 맞냐? 네. 안 맞죠. 네. 당연히 이제 이 아파트만 잔뜩 생기는 그런 삶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사회를 단전시키고 뭔가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정말로 이 젊은 세대가 정말 그런 어떤 사회 관계망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그게 주택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만들어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냥 이게 개발을 안 하고 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없는 지역이 훨씬 많아요, 동구는.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냐? 진짜로, 뭔가 그래도 그 개발의 모습이 무엇이냐? 는 분명히 이제 저희가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만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지키면서 할 수 있냐? 이거는 솔직히 저는 정말 아닌 곳이 많습니다. 네. 장재환 기자님,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좀 주시고. 네. 눈치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다고. 예, 그렇죠. 네, 눈치를 시간은- 주면서 자꾸 질문하라고. 시간은 꽤 많이 갔습니다. 네. 아, 아낄게요, 먹어야지. 시간. 이거 먹어야지. 아니, 아낀다니까요. 예,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묘희님이 이런 질문을, 이묘희님은 저희 아임 그 패널이시고 다른 팀 패널이시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물어보셨네요. 네. 아까 얘기. 근데 우리 다 재난 기본소득 관련 얘기했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예. 100만 원씩 주잖아. 줘요? 100만 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네. 솔직히 이게 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기본 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100% 예, 공감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됐어요. 네. 동구에서 출마했으니까 사실 저도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다 그냥 스킵하고 네, 많이 말씀 이런저런 하셔가지고 사실 저하고 장장 기자님도 굉장히 좀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야이기도 한데요. 산내 골룡골 아시죠? 네. 네. 가보셨나요, 혹시? 아직 가보진 못 가보셨어요? 네. 가보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실 거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봐 주시면 네, 좋겠다는 꼭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예,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거 제가 오디오 방송이 아니고 영상이어서 생방송이어가지고 사실 그 호프집에서 이렇게 한잔 하면서 그 치맥 방송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치맥 방송을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좀 다른 예, 소음이 없어서. 옆에서 시끄러워야 저절로 되는데. 실험용 지식. 네, 지금까지 아임 시즌 9 달콤 살벌한 인터뷰. 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후보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후보님 가시기 전에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아, 그거밖에 없어요? 본인 생각에 당선될 것 같으세요? 200%될 것 같습니다. 200%? 네. 분위기 좋아요? 좋습니다. 엄청.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두 패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망.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한다고 할 수 사람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후보님? 처장님부터? 네, 시원시원하시고 음. 되게 뭐랄까 약간 저는 공무원 같은 욕은 아니고요. 약간 공무원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욕 같은데. 네, 결정직 공무원이시지 않으셨어요? 네. 공무원이긴 했죠. 약간 그런 네. 느낌이긴 했으나 네, 이미지는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보다 이미지가 좋으십니다. 네, 저는 그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 동네에 뭐 도로나 깔고 뭐 만들고 이런 식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적어도 법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민에 대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뷰도 많이 해봤지만 표가 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표에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역시 뭐 국회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젊고 그러시다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오늘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들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하고 또 표도 얻을 수 있는 얘기도 많이 더 하셔서 네, 그런 것도 잘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얘기합니다. 아, 이분이 너무 당연히. 유연하신 분이구나. 네. 아이고 거기에 가서 국가 균형 발전 이거는 안 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유권자시니까. 제가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주셔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두 편이 있어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사실 PD님들이 네. 잘 모릅니다. 우리 유명인은 아니에요. 중국집에서 만났잖아요. 오늘 두 번째 만든 거라. 그거 저기 되게 많은 BBC에서도 이렇게 취재하고 이랬던
예, BBC 당해보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 다큐멘터리 꼭 한번 보시면 기회는 좋겠다. 꼭 만들겠습니다. 이거. 예, 네.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같이 판하신 분들하고 네, 그럼 훨씬 더 산내 골룡골 현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부디 진심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일부 조직들의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의도에 이제 배지를 달고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랑 또 인터뷰 하실 건가요? 아까 뭐 오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편집 좀 저도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철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일상이 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올바른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I'm 시즌 9 달콤살벌한 인터뷰. 다음 주에는요, 장철민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분인데요. 한판 승부가 기대되는 인물, 대전 동구의 재선 의원, 네, 디펜딩 챔피언, 미래통합당 소속 이장우 의원과 함께 아주 달콤하면서도 살벌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 조율 중입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네, 고맙습니다.